안녕하십니까. 더인벤션넷 균형 대표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산업개발, 삼양홀딩스, 호롱인더스트리, 농심, 교보생명 등등 사내벤처 육성을 해왔고요. 코스닥 상장사 투자합자조합을 결성해서 협력 파트너사인 스타트업을 외부에서 선발해서 투자와 함께 오픈이노베이션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독특한 형태의 엑셀러레이팅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너들을 중심으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심 있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내부에서 또 사내벤처를 육성해서 내보내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경험도 없고요. 그래서 대원그룹 같은 경우에도 사회에 있는 혁신 스타트업들, 특히 베트남의 대원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할 만한 그런 유망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대원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거기에 시드 투자까지 겸하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하고 같이 동반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이 이 펀드 내에 있기 때문에 4개 분야를 사실 선발했습니다. 영어로 치면 WIKPL, WIKP. W는 뭐냐면 우먼입니다. 우먼. 베트남은 모계 사회이고 2030 여성이 구매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성 고객들 대상으로 현재 커머스나 버티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펜트입니다. I는 인펜트. 신생아가 연간 150만 명씩 태어나고 있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유아와 관련된 버티컬 커머스와 또는 커뮤니티형 또는 무관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팀들을 선발했고요. 세 번째는 키즈입니다. 키즈. K-12라고 얘기하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시스템 내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에듀테크 업체를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네 번째가 프롭테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혁신 스타트업들을 현재 저희가 선발. 베트남은 한국처럼 버티컬하고 니치한 서비스 영역의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한국에서 검증된 사업 아이템이나 사업 모델을 베트남의 고객들의 성향과 취향에 맞게 진출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베트남입니다. 즉, 빈 방들이 많이 보이는 영역이다. 그리고 한국이 이미 그 영역에 검증된 모델과 기술력과 역량들을 갖고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트랜스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고 이미 저희가 그런 분야별로 10개 이상 투자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2개 도시를 중심으로 베트남이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체를 저희가 장악하는 전략이 아니라 호치민과 하노이 인근의 위성 도시들을 진출해서 장악하는 전략으로 잘 구사만 할 수 있다면 절대 GDP가 떨어지지 않는 국가입니다. 베트남을 굉장히 GDP per capita 기준으로 보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하노이와 호치민의 대도시의 생활 수준은 한국의 90년대 중후반 때에 올라왔을 정도로 상당한 구매력이 있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버티컬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기술력을 갖고 프루븐된 모델을 중심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국한해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4가지 영역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을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서비스 플랫폼을 성장을 하려면 데이터가 모네타이제이션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고객의 지표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 데이터 라벨링을 백오피스 단에서 얼마나 밀도 있게 하고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봤고요. 이 데이터 라벨링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많이 누적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갖고 학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밸류어블 데이터가 쌓인다면 그게 데이터가 결국 모네타이제이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업체들을 선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팀에만 저희가 이번에 투자를 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커머스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커뮤니티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중개나 매치메이킹, 정기 구독제 이런 다양한 수익의 모델들을 가지고 어떻게 고객과 시장에 접근할 것인가는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고객 데이터를 얼마나 응집력 있게 밀도 있게 확보해서 분석할 수 있는 체제를 초반부터 세팅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느냐 사업을 하지 않느냐가 저는 나중에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팀빌딩이 되어 있는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이 있느냐, 실제로 그런 사업 모델들을 가지고 다양한 시장과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그런 역량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출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돈은 벌고 있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메인 CMC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메인 CMC라고 하는 업체는 아예 호치민에 2년 전에 진출해서 아기 띠를 실제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베트남은 아시겠지만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모차를 끌 수가 없어요, 임산부들이. 그래서 아이를 맬 때 아기 띠를 맵니다. 그래야지만 오토바이도 타니까요. 근데 아기 띠가 중국산 싸구려밖에 없었어요. 근데 6만원대 아기띠를 프리미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6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일반적인 베트남인들, 임산부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균 월급이 30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프리미엄 아기띠인데 월 매출 3천에서 4천만원을 이 제품 하나로 현재 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팀은 단순히 우리가 보면 그냥 제품을 아기띠를 잘 만들어서 잘 팔고 있는 업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베트남에서 이 중상층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후불 결제입니다. 반드시 배송원한테 물건을 받고 돈을 주는 문화입니다. 주문 CS가 되게 중요해요. 고객과 계속 상담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가 모이는 거죠. 중산층 데이터들이 모이는 겁니다. 가족이 몇 명인지, 어떤 이유로 구매하는지, 어떨 때 아기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소득 수준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라벨링으로 다 지금 약 한 10,000명 정도의 베트남 내 중상층 여성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미래에 어떤 업체가 될까요? 다양한 여성 제품을 이들 고객한테 오퍼링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이커머스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한테 저희는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초기 투자는 사실은 사업 모델을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의 사업 모델은 변하지 않아요. 한번 세팅되면 50년, 60년 동안 그들이 했던 그 산업 영역에서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가치 사슬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은 탐색 조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1년이 지나면 또 달라지고 고객과 시장도 달라집니다. 고객과 시장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모델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태적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을 갖고 있다. 정태적이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동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느냐, 그 동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는 그 단계가 얼마나 면밀하게 창업자가 설계가 되어 있느냐, 지금 사업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에 어떻게 이 동태적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텔링의 역량이 결국 팀빌딩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 팀빌딩이 된 기업에만 저희는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스토리텔링의 역량이 팀의 역량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서 초기에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고객 지표를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죠. 핵심 매트릭스를 어떤 걸로 설정해서 우리가 1년 이내에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스토리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장에 대한 스토리죠. 그렇게 해서 초기 시장에 진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접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진입할 것이고 그 시장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수익 모델로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넘버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토리텔링은 고객 가치 명제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우리 회사의 경제적 가치로 순환할 수 있는 성장의 스토리텔링이 두 가지 이야기 구조가 잘 정리가 돼서 나올 수 있다면 반드시 초기 투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